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출 변형 800제로 끝내는 공기업 경제학 거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기80이라고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1편에서는요. 거시경제에 관련된 변수와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거시경제학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GDP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국민소득 관련된 항등식 그리고 GDP와 관련해서 명목과 실질 GDP를 또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 뭐 승수효과라든가 디플레이션 갭, GDP 갭 그리고 대부자금시장 모형은 약간 이제 기존에 이 GDP는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케인즈 사고방식이 반영돼 있으면 이쪽은 이제 고전학파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GDP에 대한 내용 좀 한번 볼게요. 자, GDP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개념. 자, 개념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한 국가 내에 일정 기간이라는 유량 개념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분 측정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뭔가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요소 분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우리가 대가를 얻게 되는 걸로 측정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출 측면에서 우리가 GDP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생산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최종 생산물 속에 각각의 부가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value added의 합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최종 생산물 요거 하나 가지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배 측면에서는 어떻게 측정됩니까? 분배 측면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투입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예요. 자,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 노동소득이죠.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자, 그리고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지대, 그리고 이제 경영에 대한 대가가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다 라고 하면은요,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C,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해요. 개방 경제다라고 하면 여기다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GDP 관련해 가지고는요. 뒤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언제나 뭐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가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우리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40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 정도의 난이도 문제인데 2003년도에 A국에서 생산되고 되어 있다가 재고로 있었어요. 언제 생산됐다? 생산은 2013년도에 생산됐어요. 근데 이걸 재고로 이렇게 쭉 가지고 있던 제품을 2014년도 초에 B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판매, B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자국에서 판매했다고 할 때 이것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해볼 만한가요? 네, 맞아요. 우리 이거 할 때요. 먼저 첫 번째 요거 보셔야 돼. GDP가 있고 GNP가 있잖아요. GDP는요. 우리가 속지주의다 해서 땅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고요. GNP는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속인주의, 사람 기준, domestic, 땅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생산했는데 재고로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재고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재고도 우리 재고 투자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재고 투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렇게 쓸게요. Y는 C, 컨섬션이죠.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2013년도에
생산된 거야. 그래서 재고를 갖고 있는데 2014년도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A국의 2014년도 얘기하고 있어. B국도. 그러면 A국은 2014년도에 GDP 같은 경우는요. 불변입니다. 왜 불변입니까 하면요. 수출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고 투자가 있었던 게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고 투자가 감소하고요. 근데 수출을 했잖아.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했어요. 2014년도 GDP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2013년도에 GDP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A국의 2014년도에 수출은 증가했는데 투자가 감소해서 GDP는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13년도에 GDP는 증가했지만 2014년도는 아닙니다. B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B국은 이걸 수입했잖아. 수입이요. 그래서 B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거를 수입했기 때문에 GDP 자체에는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여기 보시면 수입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수입을 통해서 GDP는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 포인트는 A국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너무 억지로 막 맞는 거라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2번 지문 잘 집중해서 봐주세요. 다음 407번 문제예요. 자, 407번 문제인데 약간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로 했어요. 이게 이제 자칫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건데 그냥 잘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규모 이민과 같이 어떤 경제 전체 노동자 수가 갑자기 증가했대요. 자, 한국으로 해외 노동자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GDP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측면인지 미국 측면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주셔야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돼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민이 들어와가지고 생산이 더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경제 전체 실질 GDP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1인당 GDP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N이 증가했어요. L이 증가했어요. 증가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1인당 실질 GDP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L이 증가하게 되니까 실질 GDP 자체는 증가한다니까 얘는 증가한다니까 그런데 노동이 증가하게 되니까 우리가 1인당 GDP는 인구가 증가했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 그 내용까지 봐야 되는데 얘가 증가가 조금 더 적게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성이 엄청나게 크게 되면 오히려 더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선은 실질 GDP는 증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 GDP는 증가하고 요건 맞고 여기 보시면 모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L이 증가하면 얘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실질 GDP가 더 크게 증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번인데 보통은 이렇게 가볍게 보통 얘기해요. 예, 아주 꼼꼼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9번 문제 이거 괜찮습니다. 우리 해설에 보면 제가 이걸 표로 이렇게 나타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난이도 상으로 한 거는요. 말 그대로 이제 중간 투입물. 거기 책 한번 보세요. 409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제가 생산과 관련된 국민소득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배추와 난이도 상으로 해놨습니다. 김치 두 재화만 가지고 생산하는 국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배추회사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투입물을 모두 생산하고 있어요. 김치회사는 배추를 유일한 중간 투입물로 상정해가지고 김치를 생산합니다. 두 회사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며 판매된 재화의 가치에다가 임금, 중간 투입물 비용을 차감한 만큼 이윤을 얻습니다. 여기다는 자본은 없어요. 인풋에 해당하는 거는 노동만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면 해설에도 잘 해놨습니다. 배추는 중간 투입 비용이 없는데 배추 회사에서는 생산물의 가치가 150 이렇게 가치를 창출했어요. 배추. 자, 거기다가 임금이 100이 되고요. 이게 150인데 임금이 100이 되고요. 나머지가 뭐라고? 이윤입니다. 이윤이 5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김치 회사가 뭔가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김치 회사가 창출했는데 점점점점점 해서 150을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임금이 250이야. 나머지가 임금이 250입니다. 250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어떻게 돼? 요거 보시면 이게 400이잖아. 요거 차이가 이제 100 되는 만큼이 이게 바로 이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이윤이야. 이 회사의 50만큼이 배추 회사의 이윤이 되는 것이고 요게 김치 회사의 이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 처음에 배추 회사의 부가가치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배추를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김치 회사의 부가가치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총 가치는 네, 펜으로 바꿔야겠네. 전체적인 총 가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500 이렇게 되는 거지만 GDP 계산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는 500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쪼개는 거야. 150,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350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겁니다. 150 더하기 35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우선 노동소득 분배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내용을 요걸 먼저 볼게요. 국내 총생산물을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 계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 보던 생산 측면에서 보던 GDP는 똑같잖아요. 배추에 대한 지출과 김치에 대한 지출 500을 합한 게 650이다?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보시면은 지출이든 생산이든 똑같기 때문에 50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배추 측면, 김치 측면 할 때 최종 생산물만 우리가 지출하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650이 아니라 500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노동소득 분배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기 다시 볼게요.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게 처음에 배추에서 여기 나와 있는 100을 가져갔고요. 김치에서 250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한번 칠해서 볼까요? 노동소득이 이제 임금이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100과 250 더하니까 이 100과 여기 보시면 100 그리고 여기 250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350이잖아. 그러면 전체가 500 대비 35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점 70%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배추 회사가 창출한 가치는 여기 보시면 1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150. 김치 회사가 창출한 가치는요. 여기요. 전체 500에서 150을 빼면 3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35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50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이유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50, 100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50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10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0과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관련된 항등식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국민소득 관련된 항등식은요, 기본적인 식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Y는 이거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인데요. 암기하세요. C, I, G,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국민소득의 항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소비, 지출, 수요 이렇게 소비라고만 쓸게요. 원래 다 쓰면 좋긴 해요. 소비, 지출, 수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투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정부 지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출과 여기 보시면 수입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바로 국민소득 항등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1번 문제가 되겠어요. 자, 케인즈의 단순 폐쇄경제 모형에서요. 이 난이도 약간 중간 정도인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 소비에 관련된 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투자, 정부 지출, 조세는 정액세만 있고 균형 재정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요거 Y는 C, I, G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C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C는 민간의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빵일 때 160이기 때문에 얘는 160 더하기 어떻게 돼요? 소비 함수가 한계 소비 성향이 0.6이잖아.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이 0.6 Y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 가처분 소득이어야 되기 때문에 Y-T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분 가능한 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립투자가 얼마예요? 400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투자가 400 이렇게 돼 있고 정부 지출이 200 이렇게 돼 있고요. 200 이렇게 돼 있고요. 조세는 정액세만 존재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재정이 균형 상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T가 균형 상태가 돼서 이 균형 상태라는 건 뭐야? 균형 재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의 재정 상태가 균형 재정이면 재정인 경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랑 쓰는 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 정부 지출이 200인데 조세 수입도 20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200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이거를 풀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풀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값은 이렇게 1600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다 집어넣어서 정리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Y는 뭐 160 플러스 0.6 Y-200 플러스 뭐 600 이렇게 계산하면 Y값 풀 수 있잖아.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아셨죠? 자, 다음에 413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예, 요거는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요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자, 정부가 재정적자 상태라고 한번 해봅시다. 재정적자.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T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이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 Y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C, I, G에다가 수출 빼기 수입을 이렇게 네, 해주게 됩니다. X-M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러면 X-M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 전리 다 넘길게요. Y- 우리 가처분 소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요. 이해 가십니까?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면은 빼기 이거 넘어갔어요. I라고 해도 되고요. I라고 쓸까요? I.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를 하나 빼줬으니까 T를 다시 넣어주고 G 하고요. X-M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랑 이렇게 볼게요. 얘가 뭐야, 얘가? 가처분 소득에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소비를 뺀 거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저축. 민간의 저축이야. 민간의 저축 빼기 투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거 같이 묶을게요. 더하기 T-G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우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재정 적자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마이너스야. 왜요? 들어오는 T보다 G가 더 큰 경우잖아요. 그럼 이걸 마이너스 해주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 부분이 올라가야지. 얘가 올라가거나 얘가 내려가거나 이 빠이 빼기니까 이게 내려가기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쪽이 올라가거나 이쪽 부분이 내려가야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려가거나. 네, 이해되세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치, 요거잖아. 민간 저축 증가, 여기 민간 저축 증가. 이렇게. 그 다음 민간 투자 감소, 민간 투자 감소. 그냥 요 식을 아시면 쉽게 풀 수가 있어. 해외 자본 차입이니까 돈을 빌려온 거니까 돈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순수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 국민소득 항등식 Y는 C, IG 쓰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봐주세요. 자, 앞에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정부의 재정 적자가 증가했어요. 재정 적자가 증가한 거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이게 T-G를 우리가 이제 재정과 관련된 흑자인데 얘가 적자가 증가한 거니까 더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민간 저축의 변화가 없었다면 자, 민간 저축은 이게 프라이빗 얘가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게? 이렇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빨리 풀어보세요. 시작. 한번 써보세요. Y는 CIG 써주시고 앞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요거 내용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민간 저축과 투자, 정부 저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간 저축과 아니면 이거 정부 저축하고 같이 엮어서 이해되시나 볼까요? T-G 이게 정부 저축이야. 이걸 같이 묶어서 총저축 같은 건데 그렇게 쓸 수 있고요. I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본 것처럼 얘가 고정이래. 고정, 픽스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재정 적자가 증가했으니까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쪽 부분이 내려가는 거 아시겠죠? 이쪽 부분이 내려갑니다. 내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게 균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자, 투자와 순수출의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투자와 순수출의 합계니까 이거 투자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감소한다. 이해되세요? 이거 넘어가면. 그래서 다시 쓰면 SP 더하기 T-G인데 얘는 고정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투자를 넘기면 투자에다가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된다? 여기 보시면 투자와 순수출의 합계잖아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감소한다. 맞고요. 정부저축 어떻게 되는가? 정부저축은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정부저축이 감소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T-G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부의 저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저축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민저축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국민저축, 이게 국민저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가 국민저축이라고.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합한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내셔널 해가지고요. 국민저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국민저축 자체는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괜찮은 문제입니다. 잘 좀 정리하시죠. 자, 다음에 419번 문제. 이거 난이도 상했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요. 사실은 요거 보시면 식으로 계산하는 거래 가지고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배치해 놨습니다. 어떤 폐쇄 경제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정부가 조세를 20만큼 삭감하게 되면은 자, 20만큼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비는 얼마가 변화하는가? 이거요. T가 30일 때 한번 살펴보시고 새로운 조세가 20만큼 삭감하면 10으로 이렇게 변화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해설해 보면은 직접 대입을 했어.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케이스 1
직접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승수값을 구해가지고 그냥 뭐 하는 것도 뭐 괜찮지만은 t가 30일 때 케이스 2 이렇게 보시면 t가 10일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1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직접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시면 30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감소한다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생각해봐.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가 승수효과 케인작파에서 누출이 줄어드는 것이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얼마나 증가했니?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Y는 C, I, G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C가 어떻게 돼요? 100 더하기 0.6에다가 Y 마이너스 T가 30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3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30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30. I는 얼마예요? I는 50. G는 얼마예요? 30. 이렇게 돼 있어. 이랬을 때 이제 국민소득이 얼마인가 계산을 하시면 돼. 계산하시고 이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10으로 바뀌었어. T가 10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30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게 10으로 바뀌어가지고 대입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얘가 30이 아니라 10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계산을 해보시면 거기에 Y가 325에서 355가 돼서요. 30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네, 그렇게 좀 잘 체크해 주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명목 GDP랑 실질 GDP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데 명목과 실질. 자, 실질이 레알이잖아, 레알. 얘 진짜예요. 진짜 GD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쭉 해서 국민소득 관련된 모양 중에서 여기가 기준연도라고 할게요. 기준연도가 있고 여기가 비교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준연도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0와 Q0 이게 이제 기준연도의 명목 GDP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명목 GDP 이렇게 되어 있고요. GDP. 자, 그리고 비교연도의 명목 GDP는 P1, Q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실질 GDP다라고 하면요. 실질 GDP. 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실질 GDP는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게 기준연도에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명목 GDP를 계산해 보면 기준연도와 비교연도를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 두 개 어떻게 돼요? 차이가 P 때문에 발생했는지 Q 때문에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Q가 진짜 우리의 관심사지. 그래서 P를 옛날 걸로 갖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옛날 거 P를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곱해지는 거를 이렇게 Q0, Q1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이게 바로 실질 GDP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실질 GDP 간의 비교를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 간에 차이가 발생했어. 그러면 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 P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Q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에 변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요. 기준연도에는 어떻게 돼요? 요거 중요해요. 기준연도에는 명목과 실질 GDP가 같아요. 그래서 기준연도에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동일합니다. 실질 GDP가 동일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연도 살펴볼 때는 명목과 실질이 차이가 나. 왜냐면 이게 명목과 실질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할게요. 인플레이션기가 발생하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잖아. 이거 이므로 자, 명목이 커요? 실질이 커요? 그치? 얘보다 얘가 더 크다고. 이해되십니까? 요렇게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보다 실질보다 명목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뒤에도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기준 연도가 되면 여기가 기준 연도가 되었을 때는 요게 이렇게 명목 GDP라고 할게요. 명목 GDP. 그럼 실질 GDP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실질 GDP는 기준 연도에서는 똑같고요. 비교 연도에서는 이게 옛날에 물가 쓰니까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명목보다는 실질이 기준 연도 이후에는 더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42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난이도가 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표로 나와서 계산하는 거 좀 힘들어 할 수 있어서 보는 건데요. 자, A국의 GDP에 대한 자료이다. 기준 연도는 2008년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각각에 대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같은 거를 보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율은 뭘로 측정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면 되겠고요. 우리 해설에도 421번 문제 가보시면요. 해설에 직접 거기다가 실질 GDP를 우리가 계산해 놨거든요. 그래서 실질 GDP를 한번 보시면요. 실질 GDP는 여러분 실질 GDP는 이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명목 GDP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주면 그게 실질 GDP가 돼요. 자, 여기서 명목 GDP를 요걸로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줍니다.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명목 GDP를 100으로 나누면 20 이렇게 되고요. 명목 GDP를 3,000을 120으로 나누면 계산이 안 돼요. 컨닝을 해볼까요? 2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750을 150으로 나누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똑같이 25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6,000을 200으로 나누면 30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인플레이션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2008년에서 2009년 여기에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율이요. 20%인 거 이해 가시죠? 오케이. 우선 정답 체크해 볼게요. 4번이 틀렸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에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의 인플레이션율은 10년에서 11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 거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요거요. 원래 물가가 인플레이션율이 150이었는데 얼마나 올라갔니?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200에서요. 150을 빼는 만큼 곱하기 100 퍼센트지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경제 성장을 보시면 2008년에서 거기 보시면 9년 사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 GDP가 증가했으니까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 알 수 있어요. 실질 GDP가 올라가면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경제 성장 25에서 25 그대로니까 여기서는 성장한 게 이렇게 알 수가 없게 되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경제 성장을 10년에서 11년 경험했다. 왜 증가했잖아. 그래서 25에서 30으로 증가했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21번 문제 한번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난이도는 중으로 했습니다.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앞에 봤던 그 식을 잘 봐보세요. 기본적인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명목 GDP고요. 이게 바로 비교 연도의 명목 GDP라는 거 잘 보세요. 2014년도에 명목 GDP가 여기 2014년이라 할까요? 14년도에 명목 GDP가 8조 달러예요. 2014년도에 실질 GDP가 거기 보시면은 10조 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연도가 여기 2014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기준연도가 있어요. 기준연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2014년도 말고 2010년도로 그냥 상정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10년도, 2014년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라고 하면 이게 명목 GDP인데 이게 8조 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2014년도에 실질 GDP는 P0에다가 Q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게 10조 달러라고 얘기해요. 이게 10조 달러가 된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014년도에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변했는가? 기준연도는요, 이게 똑같아. P0와 Q0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준연도는 이제 명목과 실질 값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비교년도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할 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어? 여기보다 이거 하면. 그치, 이게 80%, 얘는 이거보다 이거 하면은 당연히 기준연도는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똑같아지니까 100%, 100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돼? 80 아니겠습니까? 80 이렇게. 10분의 8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DP 디플레이터 물가는 얼마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마이너스 20% 하락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답은 이렇게 20%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림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그림은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명목과 실질이 같아지는 이 상황이 있잖아. 이 상황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게 바로 기준연도야. 기준연도는 201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005년도에 GDP 디플레이터. 여러분, 2005년도면 이게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요, 실질 GDP로 나눠주는 거야. 네, 이해 가십니까? 실질 GDP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연도는 명목과 실질이 같으니까 항상 100이라니까 2005년이면은 명목을 실질로 나눠주니까 실질이 더 커. 그래서 100보다 작게 되겠죠. 100보다 큰? 아닙니다. 틀린 거 찾나요? 2번이 틀렸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010년도에서 2015년 사이에는 물가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 10년에서 15년에 보면 명목이 실질보다 크잖아.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이해 가시겠죠? 왜요? 아니 이게 명목이 실질보다 크잖아. 이렇게 이게 1보다 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명목 다시 한번 볼게요. 명목은 P1, Q1 이렇게 돼 있고 실질은 어떻게 돼요? P0, Q1 이렇게 되니까 명목보다 실질이 더 큰 거, 실질보다 명목이 큰 거야. 그러면 보면은 P0랑 P1 이렇게 있으니까 P1이 훨씬 큰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4번에 보시면 2005년에서는요, 2015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값을 갖는다. 여기 보시면 경제 성장률 값을 얘기할 때는요, 실질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값, 오케이 보시면 되겠고,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다. 이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개념 좀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거시경제 관련된 기본적인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GDP 관련해서 명목 GDP, 실질 GDP 살펴봤고, 거기서 파생되는 GDP 디플레이터, 그리고 경제 성장을 측정할 때는 실질 GDP, 진짜 GDP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목과 실질의 그 괴리가 바로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좀 잘 해주세요. 계산 문제, 그리고 균형민소득의 항등식 그걸 중심으로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